자, 안녕하세요. 예, 김선민입니다. 선민. 예, 제 책에 이제 껍데기에 SM 뭐 201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교재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주로 나가는 것은 이걸로 주로 나갑니다. 이거를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서브노트고요. 여러분들의 필기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책 중간중간에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미트, 디트, 피트생들 위한 책이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거 버리기 너무 아깝고 또 재고는 많이 남아있고 그런 관계로 제가 그냥 변리사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미트, 디트, 피트와 변리사는 수준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미트, 지금 1교시는 잠깐 OT 잠깐만 하고선 수업할게요. 알았지? 예, MDP, 미트, 디트, 피트는 화학 문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작년에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화학 공부를 뭐 만점을 노린다. 자기 딴에는 이제 만점을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계로 뭐 이 문제를 다 풀려고 한다. 예, 만점 받을 수도 있겠죠. 다 풀면. 근데 문제는 이것만 1년 걸립니다. 화학 공부만 1년 걸려요. 나머지 뭐 특허법, 민법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트, 피트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런 거 푸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선별해 왔어요. 나중에 문제풀이방 같은 데서 혹은 여기 내용 강의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그것만 풀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책에 있다 그래서 괜히 궁금해서 다 읽지 말란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읽으면은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읽는다 해서 내가 뭐 도적 싸들고 말려당기고 막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공부의 효율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이걸 괜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 전략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가 만약에 이걸 10이라고 잡으면은요. 변리사 1차 화학은 난이도가 3 내지 4입니다. 수준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다 풀 줄 안다? 그러면 당연히 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풀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니까요. 화학만.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화학에서 뭐 화학이 주 전략 과목이다. 나는 10개를 무조건 다 맞아야만 한다. 그러면 화학은 방어다. 난 3개도 만족한다. 3개도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개 만족하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찍으면 돼, 내려 긁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마도 뭐 7, 8개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제가 뭐 목표치를 잡자면요. 여기 문과 쪽 분 계시죠? 혹은 화학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다. 제가 생각해도 화학은 베이스가 약하다. 수소가 H인 건 하나? 이거 뭐 베이스가 강한 거고요. 예, 만약에 베이스가 너무 약해서 자기는 좀 화학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 정도 사람이라면은 7개 내지 8개를 목표로 잡겠습니다. 한두 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걸까지 맞추겠다고 공부를 이제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다가 공부를 시작하면은 정말 이상한 내용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화학만 하다가 변리사 수험 생활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높죠, 그래도요. 그리고 만약에 화학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보유하고 있다. 내지는 뭐 과거 출신이다. 과거 출신 학생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내지는 작년, 그러니까 59회 시험에서 7개 이상을 맞았다. 이렇게 됐다면은, 그러고서 화학은 주 전략 과목으로 본다라는 친구는 뭐 다 맞을 수도 있는 9개네. 이렇게 수준으로 강의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알려드린 것만 정확하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지, 괜히 더 하겠다고 책 읽고 그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중 교재 뭐 이 책이 좋다 그러면 이 책 사갖고서 확 보는 사람이 있고 저 책이 좋다 그러면 저 책 사갖고 또 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왜냐면 한 것만 그냥 믿고 가라 이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들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이면 충분히 점수 나오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으니까 물론 그 노력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밑거름을 깔아드리는 것이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여러분들이 잘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이제 문제 잠깐 얘기해 볼까요? 59회 작년 기출 문제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자유 게시판 같은데 이제 한번 들어가 봐서 글을 읽어봤죠. 뭐라고 학생들이 글을 쓰는지.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화학이 완전히 난리가 났더만요. 뭐 어렵다고 그냥 뭐 엄청 어려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푸냐. 뭐 공부를 괜히 했다. 뭐 이런 글들이 아주 무지하게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어려웠나 싶은 마음에 이제 문제지를 입수해 가지고 제가 이제 쭉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아니 10개 중에서 7, 8개 맞으면 만족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맞추면 만족하는 거고 이 정도 맞추면 행복하다, 자기가 어려웠다라고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학생들은 이상하게 이 정도만 맞추십시오 하면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상하게 욕심은 만점을 자꾸 노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문제 1번 문제 59의 기출을 보면은요. 작년 1번 문제가 클라우디우스 클라페로식 응용력 없으면 못 풀죠. 응용력 없으면 못 푸는데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라면은 내가 약간 섭섭했던 것이 이런 건데요. 내가 작년에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이론, 반토프, 아레니우스 식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시험에 안 나왔다, 혹은 3개가 다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배째로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1번이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이론이었고 난 나름은 기쁨에서 적중 딱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섭섭함이 있었다.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 수험생은 역시 아무 말도 없구나. 수험생은 자기가 시험 끝나고 나면은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떤 과목이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전체적으로 평균이 합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이 관심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글들이 왈가왈부 뭐 누구 강의 들었더니 뭐 화학을, 물리를, 뭐 지구과학을, 뭐 상표법을 몇 점 받았다 이런 건 전부 다 알바짓이라는 것을 또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가 그거였어요. 2번 문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이거 틀리는 게 이상하거든요. 2번 문제 같은 건 속도론입니다. 자랑 한마디 하죠. 내 책에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표까지. 그래갖고 난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왔어. 드디어. 근데 나만 왔어. 그래갖고 굉장히 섭섭해갖고 난 이것도 왜 틀리는가 싶습니다. 3번 문제 평형 문제입니다. 못 풉니다 이거 내가 30분 걸립니다. 나는 계산이 약해서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들은 푸는 방법을 몰라서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 문제 이 문제를 괜히 풀겠다고 손을 대는 그 순간 불행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한 문제 푸는데 보통 10분 이상 걸리면 그건 못 푸는 문제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전체 다 모든 문제가 그냥 기본 문제거든요. 그러면 1, 2, 3번이 관건이고 나머지 모두 다 기본 문제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거 괜히 풀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속도론 내 책에 우연히 걸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이론식 강조는 했습니다만 응용력 약한 친구는 못 풀어냅니다. 그러면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서 푸는 거에 관심을 두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일반화학이 보통 8개 나오고 유기, 고분자, 분광학이 2개 나오는데 작년엔 이게 하나 나왔어요. 59회 때는 하나가 나왔고 그 전에는 항상 2개씩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가끔가다 보면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버리는 수험생이 있어요. 1개 내지 2개 나온다고. 이걸 갖다가 1개 내지 2개 나오니까 이건 버리고 그러면 이 순간부터 벌써 이게 이제 7, 8개는 틀린 거거든요. 이걸 버리면 일단 2개 날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응용력이 있어야 되는 3문제가 반드시 있는데 이거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5개 미만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일반학에서 여기서 1개 내지 2개 혹은 이번에 3개까지는 응용력을 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뭐냐? 응용력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내용을 알아도 자기가 과학적인, 화학적인 감각이 없어서 문제를 갖다가 시험장에서 빠르게 캐치해낼 능력을 못 갖고 있으면 못 푼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알면 바로 푸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그러면 내용을 알면 시간도 안 걸리고 바로 빡 찍을 수 있는 문제, 그거 난 풀어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거거든요. 이게 한두 개 여기서 걸리니까 이거 한 7, 8개 정도가 이거 다 맞추면 7, 8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는 재수 줘서 찍어서 맞으면 더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는 해낼 수도 있거든요. 한 개 정도는 불가항력이거든요. 그러면 만점 10개를 다 맞아야만 만족한다는 수험생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이거를 제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제끼고 여기서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은근히 공부하기가 까다롭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끼는 그런 수험생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라고 제가 느껴지는 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강의를 해봤어요. 변리사에서. 그 전에 5년 전에 변리사 화학 강의를 조금 하다가 미트, 디트, 피트가 편입 강의를 또 하다가 미트, 디트, 피트가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한 20년간 강의하다가 이제 미트, 디트, 피트가 시장이 없어지는 관계로 그리고 놀다가 다시 또 일로 와서 회귀해서 다시 또 변리사 강의를 해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우리 내용만 알면 푸는 거, 이거 틀리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용만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제가 4회 만에 마무리 져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18회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18회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토탈에서 내용이 22회가 될 텐데, 이 18회에서는 59의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직접 왜 바로 풀리는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은 응용력을 요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풀기가 쉽지 않은지를 직접 문제로서 보여드리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불강력적인 문제 그런 거 하나 못 푼다고 신경 쓰지 마시자고요. 시험이 임박해 와서 내년 한 1월 달쯤 되었다. 그러면 그때 가면은 질문들을 올라오는 걸 쭉 보다 보면은 평형 문제 중에 진짜 이상한 문제들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리고선 거기다가 단서를 달지요. 자기가 요번에 화학은 잘 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푸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을 난 못 보려고 한다라는 결심의 표현의 글이잖아요. 못 풀면 어떻습니까? 1월 달에. 못 풀면 깔끔하게, 못 푸는 문제가 과거에 떴구나. 잘 됐다. 끝.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수험생이 그게 잘 안 되죠. 수험생은 하나 못 풀면은 신경이 거슬리니까요. 그게 바로 궁박, 경솔, 무경험 뭐 그거잖아요. 그 몇 번 몇 조야 그. 104조. 뭐 아무튼 뭐 104조래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왜 못 푸는 문제에 자꾸 신경을 쓰십니까? 못 푸는 문제, 1월 달에 못 푸는 문제는 불가항력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험장에서 못 푸는 문제 반드시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연습할 때는 100% 다 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욕심부터 우리 제어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만 알았을 때 바로 풀리는 것들, 이걸 왜 포기합니까? 아니 쉽진 않아도 내용만 알면 바로 풀리는 거, 이거 복잡해 보인다고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발휘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기 실력과 자기 수준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리사 합격이 목표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가다가 어떤 과목에 빠지면은 그 과목을 만점 못 받으면은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혹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 있어서 그 욕심을 강사들이 자꾸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차는요, 그렇잖아요. 꼴등으로 붙어야 행복 아닐까요? 1차는 딱 커트라인에 붙어야 합니다. 1차를 수석하면 뭐합니까? 1차는 딱 커트라인에 붙을 만큼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목당 필요한 것만 딱 하는 거죠. 그게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변리사 수험 기간 전체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들 뭐 화학, 물리, 지구과학, 생물을 만점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점이란 말에 자꾸들 현혹들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냥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제어하시고 자기 현재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력으로 둬야 되는 과목은 무엇인가? 주력 과목이 과학일 수는 없잖아요. 화학과라도
화학과라도. 주력 과목이 어떻게 과학입니까? 변리사 시험에서 자과가 어떻게 주력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변리사가 되시면 특허법, 민법 그거 갖고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은 필요한 공부만 딱 하면 됩니다. 필요한 공부만 딱 하기 위해서 절대 양 한두 곳도 없이 늘리지 마시고, 그리고 필요한 공부, 응용력 있는 걸 못 푼다고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가 외워야 되는 걸 못 외워서 틀린 것을 억울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께서요, 그 수업을 듣고 혹은 뭐 자기가 정리를 할 때 스스로 내가 암기되어야만 되는 지식들이 정확하게 암기가 되었는지를 잘 점검을 하셔서, 그게 잘 암기가 되었다면 그냥 후회 없이 시험장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자기의 현재 실력을 잘 좀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다가 한번 바라봐주는 그런 좀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오늘 해줄 말을 여기다가 좀 적어왔는데, 이거 앞에 이제 이 서브노트는 이제 학생들이 미트리트 피트 수험생들이 저한테 줬던 합격 수기들입니다. 이거 뭐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100% 그냥 학생들이 그냥 갖다 준 겁니다. 갖고 와가지고 내가 밥 한 끼 사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뭐 알려드릴 건 별로 없네요. 오늘 할 건 대부분 다 얘기를 했군요. 강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학원 강의는요, 시간 절약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장사꾼입니다. 학원 강의는 오로지 시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들을 때의 자세는 내가 선생과 같이 호흡한다. 내가 집에 가서 선생이 가르쳐 준 걸 빨리 복습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최대한의 무엇인가를 알아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집에 가서 그 생생한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쯤 더 보게 되고요. 그랬을 때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좀 희망에 찬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치중하여서, 자연과학 중에서도요, 집중하여서 그 과목이 만약에 부담스럽거나 치인다면 그거는 그 과목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과목 선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과학 네 과목은 강의를 들을 때 아니 겨우 요걸 못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다가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또 실제로 집에 가셔서 혹은 뭐 수업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자습하실 때, 제가 만약에 수업을 3시간을 했다. 3시간 30분 보통 할 텐데요. 그러면 집에 가서 정리할 때는 한두 시간 만에 정리가 딱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 절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요 정도는 암기하십시오. 요건 이해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건 철저하게 외워야 되죠. 그리고 이해입니다. 라는 것을 괜히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을 명확하게 잘 구분하면서 갑시다. 아셨죠? 그렇게 되면은 학원 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모든 것을 다 얻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이제 글들을 보니까 뭐 어느 학원 다녀요? 뭐 누구 강의를 들으면 붙어요? 그런 강의 없죠. 그런 강의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누구 강의를 들어야 붙어요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강의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뭐 댓글들이 막 아주 난리들도 아니죠. 뭐 누구 강의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글들이 써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학원이나 강사들의 알바 내지는 본인이거든요. 우리 그런 그거 이제 아주 만연되어 있는 이쪽 시장 계통에 아주 수능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수능에서도 뭐 말도 못하고요. 만연되어 있는 잘못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현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시간 절약 오로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겨우 요거냐? 아니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꼭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과 쪽으로서 화학에 대한 베이스가 너무 약해서 도저히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내지는 들었는데 자꾸 말을 놓친다라는 수험생이 있으면은 좀 시간 많거든요. 아주 저 무지하게 한가한 사람이에요. 주말만 일해요. 월화수목 금을 놀아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서 죽겠으니까 아주 개인 과외를 해드릴 정도로다가 귀찮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남거나 내지는 그 다음에 연락을 하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저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화학이 실력이 조금씩 자라나서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은 7, 8개 정도는 너끈히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느낌이 같도록 시험장에서 그렇게 받으면 진짜 좋고요. 예, 그러도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번 이제 2022년도 60회 시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드디어 뛰어드는데요. 예, 뛰어드는 시장에서 저의 역할은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화학이든 모든 과목은 이렇게 안 늘어나요.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맛이 가는 겁니다. 일신, 우일신, 오늘보다 내일이 실력이 좋아질 것이다. 모레 공부를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어느 날인가 한 달쯤, 두 달쯤 지난 다음에 자기 실력을 딱 돌아보면은 시작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걸 느끼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갖다가 질력나게 하는 질력나하는 수험생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아예 바꾸십시오. 이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과목의 모든 공부는 실력이 항상 똑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퇴보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내가 공부는 하는데 왜 실력이 주는 느낌이 들지? 그런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점프합니다. 그래서 실력은 반드시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걸 것이다, 내일 좋아질 것이다 라고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6개월 후에 좌절감이 확 밀려오거든요. 지금 몇 월 달이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달아드리고 오셨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5월 8일인데요. 자, 6개월 지나면 11월이겠죠. 자, 11월에 당신이 느껴지는 화학 실력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적당히 6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냥 책만 갖고 있다니까요. 6개월이 지나도 전혀 내가 실력이 늘었는지가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다만 책을 읽으면 읽힌답니다. 처음에는 읽히지도 않았던 것이 읽히는구나예요. 읽히는구나. 그걸 인정해버리면, 이제 여기서 인정해버리면 이게 시험에 빨리 붙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하더라고요. 이걸 인정을 잘하니까 읽힌다, 거기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 읽히니까 읽자. 그러면 또 계속 또 평행선으로 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다 라고 느끼는 게 점프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프 되는 이 공부의 기본적인 룰을 깨우치지 못하고 매일 실력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6개월 후에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되면은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수험생이 굉장히 많죠. 머릿속에 두 글자가 딱 지나갑니다. 내년? 딱 그러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시험은 자신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서 깡다구 있게 임하면 붙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신감 없이 뭔가 기가 죽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실력이 좀 되더라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기대감은 아예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계단식이다. 그 대신 이게 점프가 되는 날이 반드시 끊임없이 하다 보면 생깁니다. 끊임없이 하다 보면 생기니까 그 점프가 되는 날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 되었을 때 화학이 자신감이 생겼다. 웃기지 마세요. 화학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8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이
화학에 한 달이나 투자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총량으로? 한 달 내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몇 년 투자했을까요? 강의만 25년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투자한 사람 25년 강의한 사람이 만점을 장담할 수 없는 시험에서 화학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한 달을 투자해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면 어느 순간엔가는 내가 읽힌다. 어느 순간엔간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네. 어느 순간엔가 그 정리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탕으로 해보니까 시간이 3, 4일 만에 다 빠지네. 그런 상태가 만들어 놓고 시험장을 들어가면 자신감이 생겨서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빠른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하실 때는 이런 별것도 아니지만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나귀 키워드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1차 합도 아니고요. 별리에서 합격이죠. 당나귀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거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다 뭐 학원 선택인 것처럼 글이 써 있습니다. 아니죠. 당나귀 키워드는 자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앉아 있었느냐죠. 그러므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공부를 했는지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이상하게 글들 보면은 뭐 어느 학원 다니면 붙는다, 누구 강의 들으면 붙는다, 누구 강의 들으면 만점 받는다, 뭐 누가 강의를 잘하더라. 강의 못하는 선생이 있습니까? 어떤 선생한테 강의 들었을 때 세상에 들었더니 머리가 더 하얘지는 그런 선생이 있어요? 학원 강사로서는 없죠. 학교 선생님에서 많습니다. 교수님 중에. 그죠?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웃지 않는 이런 아주 험악한 교수님 중에 있잖아요. 롱아 모르겠으면 레포트 써와라 하는 분. 근데 학원 강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학원 강사 중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학원 강사 중에 살아남아서 강의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좋은 거죠. 누구라도 좋은데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자기 강의를 과대 광고하고 자기한테 강의를 들으면 만점 받는다는 사기 행각을 벌이느냐 내지는 그런 말들을 자꾸 내뱉느냐 내지는 필요한 내용만 합시다 라고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걸 명심해 주십시오. 미트리트 강의하면서 제가 평생 강의하면서 초반에 제가 미트리트 한 10회 때까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그때 당시 학생들이 나이가 좀 있었는지 그런지 몰라도 자습한다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말하자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쉽게들 자습들 하시고 정리들 해서 합격을 보통 미트리트 피트 한 MD 피트 한 초시에 거의 다 붙고 제시하면은 부끄러워했거든요. 재수에서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막 부끄러워하고요.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미트리트 피트에서요. 어느 순간인가 3수가 기본이 돼버리고요. 4수 내지 5수를 해야 겨우 붙는다라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팽배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머리가 급격히 나빠졌습니까? 최근 학생들은? 그게 아니고요. 자습이 관건인데 자꾸 학원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학원에서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학원은 자꾸 양을 늘리는 거죠. 양을 계속 늘리는 건 간단하죠. 기출문제가 쌓이니까 기출문제를 책에다가 그대로 거의 다 실으면 되죠. 책에다가 거의 다 그대로 실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제를 과거 기출문제를 마치 자기가 과거에 원래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치면 그러면 화학을 국사화 시켜버리는 거죠. 글씨까지 똑같이 책에 딱 있으니까. 그러면 글씨까지 똑같으면 학생들은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그 글씨를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글씨가 똑같이 문제에 있는 걸 보고 막 신기해합니다. 화학은 그게 없는데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지 학원은 자꾸 상술 피우지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지나면서 3수 내지 5수. 그러다가 지금 피트생 지금 떨어진 이제 그 친구들 이제 변리사 쪽으로 다시 이제 슬슬 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오면 큰일 났습니다. 걔들은 지구과학만 하면 만점 받습니다. 걔들은 지구과학만 안 하고 나머지는 물리화학 생물은 그냥 만점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걔들이 아마 변리사 1차의 평균도 높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많지 않은 소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해서 학원에 치이지 마시자고요. 자습합시다. 자기가 정해진 시간만큼 꼭 자습하시고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 때 일찍 자는 것도 좋고요. 그건 뭐 각자 개인마다 다르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화학을 강의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제 강의 경험상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빨리 합격하더라고요. 라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새겨 들으시고 귀감이 되는 말들을 혹은 어떤 내용들을 잘 내꺼화시켜서 그 공부 기간에 내내 임한다면은 그러면 공부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내년 2월 달에 하여튼 1차는 무조건 다 붙어야 합니다. 네, 최소 1차는 무조건 다 붙어야 되겠죠. 최소한 2월 달에 1차는 반드시 붙을 수 있도록 40문제 중에서 10개 밖에 담당 못하는 화학 강사가 시간을 왕창 저렇게 드릴 것이니 공부를 그나마 좀 많이 해야 되는 이 자연과학에서는 그나마 공부를 조금 많이 해서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생물과 지구과학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아셨죠? 화학은 시간을 왕창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꼭 외우십시오 하는 것만큼은 꼭 외우기. 알았죠?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지는 수업에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그냥 확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책을 읽으면서 꼼꼼히 읽겠다고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거는 꼭 하세요 하는 것은 꼭 하시고 요거는 정리합시다 하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조금 여유가 되시면 A4지에다가요 반을 딱 접어서 여기다가 화학 내용만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라는 이유는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전체가 글씨를 좀 작게 써야 합니다. 글씨를 좀 작게 쓰면은 그래서 반을 접으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글씨가 엄청나게 크게 쓰면 페이지가 늘어납니다. A4지 10장 내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가.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만 한 3시간 내지 4시간 만에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외워서 푸는 문제는 그냥 다 맞춥니다. 응용력 있는 문제는 어차피 응용력으로 풀기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요. 그거를 배양하려면은 머리를 완전히 1년 동안 화학만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신경 쓰지도 마시고 아예 외워서 푸는 문제, 바로 딱 봤을 때 걸리는 문제, 봤을 때 바로 뭐야 이렇게 찍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맞추면 되는 거고 그게 7 내지 8개니까 그것만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요. OT는 이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만 하고 한 2, 3분만 쉬었다가 1교시 이제 내용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죠.